엄마 장례를 치르고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엄마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옷이 없었어요. 정확히는 제가 아는 옷이 없었습니다. 낡은 겨울 코트 하나, 색바랜 봄 점퍼 하나. 제가 아는 건 그게 전부였어요. 그 옆에는 비닐에 쌓인 옷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은 것들이요. 태그를 보는 순간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제가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엄마는 꼭 구석에 섰습니다. 참관 수업 날 다른 엄마들은 앞에서 유리창으로 들여다보는데 우리 엄마는 항상 맨 뒤였어요. 운동회 날도 그랬습니다. 엄마가 어디 있나 두리번거리면 저 멀리 나무 그늘 아래 서 있었어요. 손도 안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창피했어요. 왜 저렇게 눈에 안 띄려고 할까? 왜 다른 엄마들처럼 못할까? 한 번은 학예회가 끝나고 친구 엄마가 꽃다발을 들고 뛰어나왔어요. 저는 엄마를 찾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나타났어요. 빈손으로. 그날 집에 오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엄마도, 저도. 중학교 때는 더 심해졌어요. 반 대표로 상을 받게 됐는데 시상식에 보호자를 모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말을 안 했어요. 어차피 나한테 관심도 없고 와도 구석에 있을 게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상장을 받으면서 객석을 봤는데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뒷줄 끝자리에 손을 꼭 쥐고 서 있는 사람. 엄마였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나중에 물었더니 엄마는 그냥 와봤어 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저는 그 말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냥 와봤어. 왜 그 말밖에 못하냐고. 왜 거기까지 가서 앞에 앉아있지 않냐고. 속으로만 했어요. 말은 못하고. 어른이 되고 나서도 그 감정은 남아있었습니다. 엄마가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결혼하고 나서 명절에 내려가면 엄마는 사위 앞에서 말을 잘 못했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안아주려 다가가다가 멈추곤 했습니다. 그냥 부엌에서 이것저것 꺼내다가 앉아있어, 내가 할게 하고는 등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먼저 앉으라고 했어요. 엄마는 괜찮아 하고는 또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냥 포기했어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그러다 엄마가 아팠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했는데 검사해보니 암이었습니다. 초기였어요. 수술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수술을 미뤘어요. 왜 미루냐고 물었더니 바빠서 했습니다. 바빠서. 뭐가 바쁘냐고 물었더니 엄마는 대답을 안 했어요. 나중에 옆집 아주머니한테 들었습니다. 그 무렵 제 아이가 아팠거든요. 입원까지는 아니었지만 한 달을 고생했어요. 엄마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애 다 나을 때까지 기다린 거라고. 괜히 나까지 아프다고 하면 딸이 마음 나눠야고. 아주머니한테서 그 말 듣고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엄마는 회복하면서도 툴툴거렸어요. 병원비가 너무 비싸다고, 왜 이렇게 더우냐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저는 그 툴툴거림이 그때는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거니까요. 그 후로 몇 년이 지나서 엄마가 갔습니다. 수술한 데가 아니었어요. 심장이었습니다. 갑자기였어요. 장례를 치르고 사흘째 저는 엄마 방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을 때 낡은 코트와 점퍼만 있었어요. 그리고 비닐에 쌓인 새 옷들. 꺼내봤습니다. 연두색 봄 자켓, 단추가 예쁜 베이지 코트, 한복처럼 단아한 남색 원피스. 전부 태그가 달려 있었어요. 한 번도 입지 않은 거였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제 결혼식 전에 산 것도 있었어요. 손녀 돌잔치 전에 산 것도 있었습니다. 제 40번째 생일 즈음에 산 것도 있었어요. 엄마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옷을 샀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결국 낡은 코트를 입고 나갔던 거예요. 왜인지는 옷장 안쪽 쪽지에 있었습니다. 엄마 글씨였어요. 조그맣게 적혀 있었습니다. 볼품없는 내가 우리 딸 옆에 서면 안 되지.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볼품없는 내가. 엄마는 입으려고 샀던 거예요. 진짜로 입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날이 되면 거울 앞에 섰다가 그냥 다시 걸어놨던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가면 딸이 창피하지 않을까? 이런 엄마가 옆에 있으면 짐이 되지 않을까? 결국 낡은 옷으로 자신을 감추고 엄마인 걸 드러내지 않고 저에게서 멀찍이 서성거렸던 거예요. 그 생각에 매번 포기한 거예요. 결혼식 때도, 돌잔치 때도, 생일 때도. 낡은 코트를 입고 구석에 섰던 거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눈으로 엄마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엄마였는데, 그냥 내 엄마인데, 볼품없다니, 폐가 된다니. 저한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계회 날 뒷줄에서 손을 꼭 쥐고 서 있던 사람이, 말 한마디 없이 반찬을 챙겨 보내던 사람이, 수술도 딸 눈치 보느라 미루던 사람이, 그 사람이 볼품없다니.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엄마가 구석에 섰던 게 무관심이 아니었다는 걸. 차가운 게 아니었다는 걸. 그냥 자기가 없어야 딸이 더 빛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 뒤에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못 해줬습니다. 엄마, 그냥 와도 돼. 앞에 서도 돼. 나는 엄마가 옆에 있으면 그걸로 됐어. 그 말 한마디를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못 해줬습니다. 비닐에 쌓인 옷들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입어보지도 못하고 간 엄마. 한 번도 앞에 서지 못하고 간 엄마. 옷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냄새는 없었어요. 한 번도 입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한참 동안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뒤에 서 있던 사람이
가장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마음이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한 페이지 쉬어가요.